자, 주제를 바꿔서 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해서 군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드러나고 있죠. 고 이중사가 피해를 당했을 때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환 평론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유족 측이 어렵게 공개한 이 블랙박스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 먼저 보고 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식 자리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가는 차 안입니다. 이 10여 분 후부터 장중사의 성추행이 시작이 됐고요. 자, 고 이중사는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일부러 말을 겁니다. 자, 혼잣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장중사의 성추행은 계속됐고요. 장중사는 운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되려 이중사가 술에 많이 취한 것처럼 이중사를 향해서 정신 차려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참다 못한 이중사는 장중사를 향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부대 도착 뒤 이중사는 차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뒤 장중사가 따라 내리고 이중사가 내린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하는 내용 가운데 내일 얼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 본인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 봤더니 본인이 내렸는데 지금 뒤따라서 내렸다고 하고 뒤따라 가서 또 협박을 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유족에 따르면은 지금 차 안에 있을 때 그때 운전을 했던 하사관이 네. 이중사의 남편의 학교 후배이자 지인이었다고 해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게 수치스러워서 얘기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상황이 공포스러워서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대에 차가 진입하자마자 차에서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내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해를 했던 장중사가 뒤따라서 내려가지고 이중사를 쫓아간 다음에 신고할 테면 해봐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중사가 그래서 이 블랙박스 영상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증거로 군에 제출을 했는데 군 제20 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죠. 이곳에서 이 블랙박스 영상을 자료에서 좀 누락한 정황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사가 사망 전에 이미 당시에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군사경찰대에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증거로요? 예. 근데 이 정도 명확한 증거라고 한다면은 이건 성추행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사경찰대는 그걸 보고하거나 보고서 작성할 때 아예 누락하고 빼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은폐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그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인권센터가 그 관련 문건 4건을 공개를 했는데 초기 자료를 보면 군도 이 성추행 관련해서 분명히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저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4번의 보고서 작성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보고서는 간략한 사건 초기 보고서입니다. 육하원 측에 따라서 간단한 사건 내용만 적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2번째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공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 내용인데요. 이중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사실하고 그다음에 가해자 신상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까지 표시를 해놨어요. 저기는. 네. 그다음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3번째 문건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중앙수사대장이 공군 참모총장한테 역시 또 보고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한 아주 상세 기록한 보고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보고서에도 역시 강제추행 사실이 아주 자세히 담겨 있고 유족이 2차 가해 사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고 하는 사실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족 측 입장까지도 다 기록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고서에는. 자,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 국방부 조사단에 보고할 때는 이 부분이 이제 빠졌나 봐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공군에서 국방부로 건너가는 사이에 보고서가 단체로 한꺼번에 사실 내용이 누락이 돼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추행 사실 자체도 사라져버렸고요. 그다음에 부대원들이 2차 가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했다는 사실도 사라졌고, 유족 측이 이런 2차 가해와 관련해서 조사를 요구하거나 했다고 하는 내용도 아예 통째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유가족이 애통해하는 것 외에 별다른 특이 반응이 없다. 이런 내용을 오히려 조작을 한 거죠. 조작한 내용을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망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유가족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엊그제 유가족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인 저는 사실 딸이 말한 그 조직을 믿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낍니다.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그저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우리 아이를 죽어서도 버리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이 국방부 수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그런 조사단이 꾸려졌는데 지금 못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정조사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야사당이 지금 국정조사 요구하고요,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사 요구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민주당은 일단 수사 진행 상황을 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민주당은 군사 법원 자체 어떤 근본적인 틀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1심을 담당하고 있는 보통 군사법원을 없애고, 그리고 2심은 아예 민간 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대책에 관한 부분이고, 유가족에서 이렇게 초동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이런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군에서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신 시청자분들 저 유가족의 절절한 호소에 많이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